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호주호.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업적과 영향력을 지닌 인물을 실는 이 사전엔 힐러리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마이클 잭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북 출신의 이근태. 그는 유럽인들의 위대한 무술 사부입니다. 맨주먹으로 유럽의 벽을 깨뜨리고 그들 속에 한국의 문화를 깊이 심어놓은 한국 무술의 아버지 이근태. 태권도는 내 인생의 전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태권도밖에 없다. 진짜 이건 내 사명이구나. 유럽인들은 이근태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사부님, 크로스 마이스터, 닥터 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반갑습니다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예솔입니다. 앞으로 진솔하고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서양의 태권도 정신, 또 한국인의 혼을 알린 한 전북인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40여 년 전 파독광부로 낯선 독일에 건너가서 서양인들이 훗날 그로스마이스터, 즉 위대한 스승, 대사범으로 부르는 주인공인데요. 이분의 인생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근태 세계무술협회 총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 그 선생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실제로 뵈니까 더 생기가 넘치시고 멋지신 것 같아요. 운동해서 그런가 보죠. 아, 비결이 운동에 있다. 예, 예. 네. 제가 앞서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양인들이 선생님을 그로스마이스터라고 부른다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로스마이스터, 뭐 대사범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뜻이 뭔가요? 그로스마이스터가 뭐냐, 영어는 그랜드 마스터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뭐냐, 대사범.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 큰 사범. 저희들은 큰 사범으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애칭이 생겨나게 된 건가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직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학 이유지만은 그런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이스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크로스 하면은 큰 자가 들어가니까 우선 크로스 마이스터 하면은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정말 그 같은 고향 분이시고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예. 보니까 뭐 격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주먹으로도 격파하고 뭐 머리로도 격파하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봤는데 선생님의 손은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쫙 한번 펴주세요. 예. 아, 손도 크고요. 딱 보기에도 뭔가 수련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아프지는 않으세요? 격파하실 때?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운동한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모습만 봐도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기가 이렇게 죽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왼쪽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점잖은 자리를 갔을 때는 네. 이렇게 가려서 앉고. 아, 왼손을 보여주고. 네. 또 폼을 잡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 수련을 많이 했던 손을 보여주고. 주먹만 봐도 네. 벌써 기가 팍 죽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저에게는 어떤 손을 보여주실 제가 건가요? 이제 방송하니까 이왕에 네. 운동선 보여줘야 되죠. 네. 아, 제가 보니까 뭐 주먹뿐만 아니라 이마로도 막 격파를 하시던데요. 예. 혹시 너무 뭐 이게 격파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다치시거나 부상을 당한 적은 없었는지. 예, 이제 부상은 없었는데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죠.
뭐 손 같은 건 괜찮았지만은 이제 이마 같은 경우는 뭐냐 그 신경이 그냥 몇 어깨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뭐냐 그 불구작용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그게 하나 이제 도전 정신인데 제가 타고났는가 봐요. 이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이마격파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기 자리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9년생이니까 만으로 67세죠. 와, 네, 한국으로 68세. 정말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격파를 하시나요? 저는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이 자식들은 이제 무서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기회가 되면 해야죠. 예, 기회가 되면 또 해야죠. 예. 네, 아니 그래도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야죠. 선생님 고향이 우리 지역의 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순창군 무술입니다. 무술이. 예, 유등면 무술이. 아, 예.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독일에서 오래 생활하셨는데 지금도 해마다 고국을 방문하고 또 고향도 찾아오시죠? 그러죠. 항상 그 어렸을 때 그때 꿈이 그렇게 많이 꾸어지더라고요. 예, 예. 뭐 다양생을 많이 해봤지만은 네. 예, 그러니까 고향을 또 이렇게 자주 오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젊었을 때 좀이라도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뭐냐 자주 고향에 다녔었다. 그래서 자주 와요. 저는 틈만 나면은. 네. 이번에 나오셔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에는 7월 23일 날 경남 창녕 군숲에 세계 합교도대가 있었어요. 네. 예, 이게 거기 이제 출전했다가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서 대회 끝나고 이제 애들은 8월 4일 보내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전국 투어를 많이 했죠. 독일에 간 이유가 태권도 때문이 아니었죠? 그랬죠. 예. 일단은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가야 쓰겠다. 근데 마침 또 그 길이 그때 또 광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래는 그 중동으로 내가 토목 기사니까 네. 그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우리 매형께서 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해놔서 그러니까 그때는 또 서독이 뭐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러지만은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매형의 권유로 독일의 파독 광부로 예, 이제 예. 독일로 가게 되셨는데 예. 그때 그 파독 광부의 어떤 작업 환경은 어땠나요? 힘들었죠. 힘들죠. 광범하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뭐 1000m 깊은 데는 1000m, 1000m 넘은 데도 있고 또 500m, 700m 그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열이 진짜 한 40도, 50도 그렇게 되죠. 네. 예, 그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을 시키는데 야 너 그 망치 주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찌개를 줘봐요. 저 독일 말로 샤이스 코레아나 그것은 이게 이런 얘기를 해서 될라가 모르겠다. 이제 시켜서 그거 하나 욕이에요. 이 개독 같은 코레안 놈들아. 뭐하게 여기 와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어려움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술들을 많이 마셨죠. 작업 끝나고 하임이 돌아와서 이게 숙소에 돌아와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반년, 1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걸 뭐라고 해도 그냥 신경을 많이 안 썼죠. 신경 쓰면은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아닙니다. 네. 잠시 옛날 생각이 좀 이상하게 꼭 나시는 것 그러더라고요. 같아요. 예. 그때 같이 일했던 파독 광부분들이랑은 뭐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독일에는 그러니까 이 광부 회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릭 아우페라고 그래요. 네. 간호사는 또 간호사 협회가 있고. 근데 제일 활동 많이 하고 추측이 된 게 이제 광부들이죠. 예. 왜냐면은 저사 이제 운동하고 이제 한국을 자주 오니까 저는 한국을 많이 알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뭐 5년 만에 한 번 오고 10년 만에 한 번 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도 뭐 달랠 길인 것은 뭐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달랠 길은 없으니까
이제 광부들끼리 이렇게 많이 만나죠. 이렇게 처음에 파독 광부로 이제 독일에 가게 되셨는데 지금은 독일에서 그로스마이스터라고 불리는 대사범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태권도 사범님이 되신 건데 어떻게 해서 이 태권도 사범님이 되신 건지 애초부터 내가 태권도 사범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해요. 그걸 하려고 갔죠. 제가 광부 생활을 할 때 우리 숙소 근처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도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동네에서 애들 모여놓고 그냥 돈 안 받고 네.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시작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처음에 태권도를 이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을 때 예. 주변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폭발적이죠. 그때는 아마 지금은 이제 좀 다른데 옛날에는 진짜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광부세를 내가 하면서 독일 사람한테 멸시를 받잖아요. 네. 욕 얻어가면서.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독일 독일 사람의 콧대를 꺾어야 쓰겠다 하는 그 오기. 네. 왜냐면 저는 태권도를 알고 태권도를 하고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일에 갔을 때는 제가 또 그냥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네. 멸시 받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열심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군요. 예. 지금은 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태권도장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네.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몇 예. 개 지점 정도가 있죠? 제가 지금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한 70개, 지금 한 75개 그 정도 되죠. 와, 70여 근데 이제 개. 네. 처음에 이제 저한테 배워서 또 저거 이렇게 콘탁트를 하다가 네. 또 자리에서 나가고 네. 그러면 몇백 개 되죠. 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계산하면은요. 예. 그 제자들 중에서는 선생님께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있죠. 예. 어떤 제자들이 그러네요. 있는지 좀. 예. 운동을 열심히 저한테 와서 하면서 저한테 성을 아들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오.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그냥 그 양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성을 따면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게 네. 영어로는 그냥 LEE 그렇게 쓰잖아요. 네. 예. 그건 내가 고친 거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누구 엄마한테 물어봐라. 네. 그게 자기 엄마는 그렇게 하면 영광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또 걔는 또 충성을 해요. 충성하다는 얘기는 예의 밖에 차려. 근데 그때도 그런 걸 보람을 느끼죠.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원칙과 기본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발랄하고 그거 좋지만은 그 기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원칙이라는 거. 네. 그러면은 그 인간으로서 그게 그 태권도의 그 기본 정신, 그 예의.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학병들도 마찬가지로 네. 달라졌다 이거예요. 완전히. 특별히 어린애기들.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래요.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면은 네 방 네가 청소를 해라. 내가 친구한테 전화한다. 그리고 내가 점검을 해야 다음에 네.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대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많은 것 같지만은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립심도 생기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부인 도와줄 거고 또 그렇죠. 그 여자애도 자기 남편 도와줄 거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것부터 그러죠. 시작하시는군요. 뭐 앞차기 옆차기 그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정신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람을 느껴요.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거. 이게 문화라고 해서 꼭 K-팝만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의도 완전히 네. 그 문화니까. 그런 약간 정신을 강조하는 것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이 태권도에 그래요, 대해서 열광하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네. 1979년부터 매년 독일 선수권 대회, 무술과 관련한 대회를 열고 계신 거죠. 예. 뭐 또 2년마다 유럽 선수권 대회, 또 3년마다 세계 무술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 생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저기는 정부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그 스포츠는 엘리트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개인들이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시합하는 이유는 네. 스폰서를 한 번도 안 받은 일이 없어요. 정말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한국도 무슨 대회를 하면은 지자체에서 받고 군에서 그렇죠. 받고 도에서 네. 받고 그러면 하다가 이제 그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안 해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100% 제 것을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자기들이 그 동네 배웠던 기량을 거기 이제 와서 뭐냐 다른 사람과 겨뤄보고 또 자기가 이제 만약 1등을 해간다 아니면 저는 이제 메달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커버를 하거든요. 커버를 해서 이제 딱 하면은 걔들이 또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더 선전을 많이 하고 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신문에 안 내주잖아요. 네. 보통은 축구, 배구 뭐 이런 것은 야구 이런 것은 신문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내주는데 맞습니다. 태권도 신문 진짜 안 내줘요. 맞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대회를 해서 따가면은 조그마한 도시 같은 거는 대문자 말이고 그냥 크게 나오거든요. 우리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 선수권대회 나가서 뭐 12명이 됐다. 뭐 그러면은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래서 만약 도장에 다시 뭐 10명, 15명, 20명 그렇게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만큼 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같은 네. 경우는. 정말 뭐 위대한 사범님, 스승님 이렇게 불리시고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을 하셨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그 자리를 굳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쳐다보고 저한테 배우고 그게 이제 몇십만 명이 되니까 진짜 한국 사람으로 진짜 자부심이 생기죠. 우리 한국 무술을 그걸 통해서 한국을 더 많이 알리면 좋겠구나. 오히려 거꾸로 애들도 이제 그러죠. 코리아 최고 하자 이러잖아요. 네. 내년에 우리 지역 무주에서 또 태권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거든요. 열리죠. 예.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각 나라나 또 그 세계 대회도 이제 다른 도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 태권도 무주 태권도원 그거 그 칠 때게 진짜 힘들어서 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모르게 이게 얘기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 태권도 같은 경우. 그러니 그거 뭐 처음에는 뭐 3천억이라나 뭐 6천억인가 예산했다가 대통령 바뀌니까 또 그거 깎여갖고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져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도 할 수 있으면 선전해야죠. 그리고 또 저는 엊그저께도 그거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주에서 거기까지 뭐 13km인가 15km가 되더라고요. 근데 2차선이더라고요.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뭡니까 이렇게 그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대요. 전라북도 도나 도지사나 아니면 시의회나 아니면 그 무주 군이나 군위나 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4차선 뻥뻥 뚫어놨잖아요. 근데 세계 그거 해놓고 말만 놀러 오라 뭐라 그렇게 선전하지 말고 우선 도로부터 멋있더니 안 그럽니까? 올림픽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 도로부터 이렇게 딱 줄여놓고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건물만 진짜 어마하게 져놨더라고요. 건물을 너무나 크게 졌어. 네. 그렇게 져놓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와 거기를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적으로라도 진짜 도지사 찾아가고 싶어요. 도로 좀 빨리 되라고. 예산 좀 딴 데 쓰지 말고 좀 땡겨갖고 그거 허물을 못잖아요. 내년에 예산 한다는데. 그게 좀 건의사나 그래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니까 잘 즐길 수 있도록 기반 시설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우선 빨라야만 애들이 서울까지 와서 오기 힘들면 못 오잖아요. 맞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 해주셨고요.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 또는 선생님의 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과거에도 태권도였고 현재도 태권도인이고 앞으로도 태권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제가 현재 있는 데서 상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제가 좋아하는 태권도 죽을 때까지 계속 태권도 할 겁니다. 네, 선생님의 이런 멋진 모습과 그 정신 앞으로도 널리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